3번, 4번, 5번 이게 하나의 글인데 5페이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 1번 텍스트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네가 이거를 읽고 해석해주고 중요한 문법 사항을 우리한테 설명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물어볼게. 그랬더니 보통 하나의 텍스트를 혼자 공부하려면 하루가 걸려요. 근데 이거는 5명이 모여서 5개의 텍스트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또 하나는 사람마다 공부하는 관점이 틀리고 조금 이해를 잘하는 분야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명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주 사통팔달로 대답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근데 어떤 학생은 부사에 대해서 희한하게 잘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종속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어떤 사람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5명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간의 약점은 보완이 되고 서로 간의 장점은 공유가 되면서 공부에 대한 시간이 단축되고 엄청나게 꼼꼼하게, 그 다음에 단점은 줄어들고 장점이 느는 이 공부를 한 4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2번째 시험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그때 저 독일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네가 그 시험에 합격한 거는 기적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독일어 책 설렁설렁 다니면서 숙제야 짜증나, 우리 석인이 기저귀도 갈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공부를 조금 설렁설렁 했어요. 근데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이 공부 방법을 알려줘요. 이대로 하는 스키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뭐냐면, 이 텍스트에서 처음에는 130개, 나중에는 줄어들다가 한 텍스트에서 한 10개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한 텍스트에서 목숨 걸고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한 10개 내외로 줄어드는 사람은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요. 뭐냐면 사전을 보기 전에 어떤 문장 안에서 단어가 나오면 그 뜻이 뭔지 내가 때려 맞히면 거의 99% 맞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그 분만실, 독일에서 석인이 나왔던 방에 엔트 빈둥이라고 써 있었어요. 엔트 빈둥. 근데 빈둥은 묵다라는 뜻이고 엔트는 멀어지다라는 거예요. 즉 묶여있던 거를 떨어뜨리는 것. 그래서 엄마 있고 애기 있으면 요 탯줄 자르는 곳이 분만실이고 애기 낳는 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산부인과 병원이면 이 엔투빈둥은 분만실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유사한 단어 중에 엔트 소르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르궁은 뭐냐면, 소르그는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벌써 단어 소리에서 걱정스러운 느낌이 확 들잖아요. 소르그. 네? 마음이 졸이는 거, 그게 소르궁이에요. 근데 엔트, 이걸 덜어버리는 거, 이거 뭐에 대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네? 쓰레기 버리는 거를 독일에서 엔트 조르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 주부들이 이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다는 거죠. 네, 엔트 조르궁. 그래서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걸 어느 분야에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유한 표현들이 붙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이냐면, 어떤 단어를 보면 일단 잘라요. 그래서 얘 이미지들을 모아요. 그리고 지금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그 분야가 스포츠, 뭐 의료, 뭐 철학,
뭐 음악, 예술 이런 분야를 고려해서 제가 그냥 멋대로 뜻을 규정을 해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거의 99%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학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뺀질거리면 뺀질거릴수록 공부해도 안 느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저 선생님 그동안 많이 뺀질거리셨나봐요. 그 반성하는 100%.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의 문장을 해석한다는 것은 지금 요 5개의 단어가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됐을 때에 A라는 단어가 여러 뜻 중에서 두 번째 뜻을 여기에 채택했고, 이거는 네 번째 뜻을 채택했고, 이거는 첫 번째 뜻을 채택했고 하는 것들이, 이걸 쫙 읽으면서 이것들이 머릿속으로 쫙 검토가 돼서 몇 번 이 뜻들이 여기에 반영됐다라는 게 순간 찰나적으로 완성이 돼야 읽으면서 해석이 되는 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요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쁜 강아지를 봤어요. 이 강아지를 꼬리를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공부 방법을 통해서 어느 한 그 공부 방법을 가지고 그 면밀하게 공부를 이뤄가다 보면은 전체가 저절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윤선영 선생님, 내가 한 말 이해됐어요? 오늘부터 공부를 이렇게 해봐요. 처음에, 그런데 문제는 이 공부는 손해보는 게,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야, 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공부가 해도 남는 게 없어. 이러는데, 제가 요거 제가 스스로 참아낸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한 거가 10시간 공부했으면 그거 전부가 다 내 거가 됐어요. 생 공부가 없어요. 사전 찾아요? 그 사전이 독일어 사전 중에서 모델 사전이 있고 에센스 사전이 있어요. 이거를 많은 대한민국에서 독일어 공부했다는 놈들 99%가 저걸 추천하는데 이건 틀려먹었다. 갖고는 있어야 돼요. 요 에센스 사전을 봐야 돼요. 저 모델은 구조적으로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대 무슨 교수가 만든 건데 잘못 만들어진 사전이에요. 잘못. 내용은 저게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잘못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독한 사전? 에센스 한독 사전? 찾아보자. 독한 사전이죠. 독일어가 나와 있고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배들한테 조언을 듣고 건방지게 이걸로 공부를 하는데, 이걸로 공부한 애들은 초기 3년 정도는 절대 모델 사전 보면 안 되고 이 에센스 사전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저 에센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실 때가 좀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부사절도 해봤고 형용사절도 해봤어요. 명사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영어로 look at me, 나를 봐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영어 선생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look, 보다, 이건 동사고, and me, 요게 목적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요게 전치사고, 전치사가 명사와 붙어서 하나의 전치사
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전치사 구는 부사 구도 되고 형용사 구도 되고 명사 구도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at하고 me가 혼자서 목적어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동사가 보세요. 이 동사는 C는 좀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근데 look는 어떤 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윤선영 선생님을 설명하다가 가끔 이렇게 보는 건 괜찮지만 가까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째려보면 조금 시선이 틀린 거죠. 그래서 C하고 look는 다른 거예요. 집요하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어느 한 포인트를. 그래서 그 바라보는 포인트가 분산되지 않도록 찍어주는 게 이 at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 look하고 at는 하나의 look하고 하나의 조직 팀을 이루어서 물론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오는 거는 틀림없지만 이것은 이렇게 한 팀을 이뤄야지 at하고 me를 이 동사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설명인 거야. 왜? 지들이 먼저 그래요. 명사란 무엇이냐? 주어하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치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명사 구를 만드는 예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말로 나를 했기 때문에 바가 루크가 됐고 나를이 at me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 미, 관해서 at, 바, 조, 루크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look at me 해놓고 나를 봐 해놓고 그냥 나를에 해당되는 걸 요거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명사 부라고 하는데 독일어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뭉쳐서 형용사 구는 무지하게 많고 부사구도 무지하게 많은데 명사구라고 규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제가 독일어 공부한 지 20년 됐는데 그래서 영어에서 look at me를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영어니까 영어 문법가들은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땐 대단히 무식한 스키들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짓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치사구는 그래서 크게 두 개밖에 없다. 형용사구, 그 다음에 부사구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해놔도 문장을 해석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더 편하고 괜히 명사구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 절에 있어서는 명명백백한 명사절이 있어요. 나는 알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야. 이렇게 했을 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마침표도 있으나 대문자로 시작을 못한 종속절. 근데 이것이 나는 안다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완벽하게 명사절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1을 목표로 공부를 하실 때, 자, 절을 이런 명사절, 이걸 다스절이라고 해요. 다스절하고 형용사절, 이거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부사절, 이것들은 종속 접속사들이 나와요. 종속 접속사. 석이나 지금 종속 접속사 이거 진도가 어느 정도 좀 나갔나? 뭐 when, als, ob, all 이런 것들, nachdem 이런 것들. 이제 요거 진도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요것들을 즉 주어 동사가 없는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로 바뀌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면 B와는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석이나 나와서 수업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5분 쉬다가 할까요? 네. 네.